중고등학교 때 저는 책받침 여신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저의 눈에 확 들어왔던 배우는 비버리 힐즈 90120의 주연 중 한 명인 셔넌 도어티였습니다. 엄청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웃을 때 묘한 매력이 있었던 누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2005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도어티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노틀담 대학 우한 라이언 도어티 때문이었는데요. 현지 발음은 노터데임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라이언 도어티가 화제가 됐던 건 키가 7피트 1인치인 216cm였기 때문입니다. 유타 재즈의 센터 루디 고버트가 7피트 1인치니까 고버트가 마운드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어티가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건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될 경우 존 라우시의 6피트 11인치 211cm 최장신 기록을 경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2013년까지 뛰며 통산 43승으로 은퇴한 라우시는 2012년 5월 1일 휴스턴 호세 알투베와 역대 가장 큰 신장 차이가 나는 투타 대결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알투베의 프로필 키가 5피트 6인치이니까 둘의 키 차이는 17인치 43cm였습니다. 다시 라이언 도어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노틀담 대학의 마무리 투수였던 도어티는 2004년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평가한 대학 2학년 선수 47위에 오르며 드래프트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데요. 제가 도어티의 데뷔를 기다렸던 건 팔의 각도를 낮추는 많은 장신 투수들과 달리 도어티는 오버핸드이기 때문에 218cm 투수가 오버핸드로 던지면 어떤 모습일지가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도어티는 그러나 2005년 메이저리그 팀의 지명을 받지 못했고 자유계약 선수로 애리조나에 입단합니다. 3년 동안 싱글 A를 통과하지 못하자 애리조나는 도어티를 방출하는데요. 이후 도어티는 프로 비치볼 선수로 전향해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랜디 존슨도 존 라우시도 은퇴한 지금 현역 최장신 투수는 누구일까요? 6피트 10인치 208cm로 키가 랜디 존슨과 같은 애런 슬래거스입니다. 지난해 엔젤스는 슬래거스를 템파베이에서 데려갔지만 슬래거스는 29경기 6.97에 그친 후 방출됐고 템파베이가 다시 데려갔는데요. 슬래거스는 아버지의 키가 2m 10cm, 어머니의 키가 180cm라고 합니다. 저는 장신 투수들이 템파베이에서 잘하는 이유는 현역 시절 키가 6피트 8인치로 203cm였던 카일 스나이더가 투수 코치인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선발 투수 최장신은 6피트 9인치 206cm인 미네소타 베일리 오버인데요. 6피트 8인치 203cm의 타일러 글래스나우, 6피트 7인치 201cm의 애덤 웨인라이트와 키가 같은 마이클 피네다 등이 지난 시즌 활약한 2m대 선발 투수들입니다. 투수는 키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키가 큰 투수는 프로필 키가 180cm인 린스컴처럼 스트라이드를 무리하게 가져가지 않아도 투수판과 릴리스 포인트 간 거리인 익스텐션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공을 최대한 끌고 나와 던지면 홈플레이트까지 날아가는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이는 체감 구속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익스텐션에는 투구 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익스텐션과 신장이 완벽히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키가 큰 투수는 분명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키가 206cm인 베일리 오버는 익스텐션이 226cm인 반면 키가 5피트 7인치 170cm인 마커스 스트로머는 익스텐션이 179cm로 47cm 차이입니다. 과거 랜디 존슨과 빌리 와그너는 익스텐션의 차이가 46cm 차이였는데요. 이에 체감 구속의 차이는 4마일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키가 큰 투수들은 대체로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길면 그립을 잡을 때 유리해집니다. 키가 스트로먼과 같은 170cm였던 팀 콜린스는 키가 작은 투수의 가장 큰 약점이 짧은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팔이 길게 되면 그만큼 긴 지렛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 수축에 덜 의존하게 되며 이는 부상 위험성의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카펜터, 로이 할러데이, 노아 신더가드, 네이트 피어슨 등의 6피트 6인치 198cm 투수를 정말 좋아한 토론토처럼 대부분의 팀들과 전통적인 스카우트들은 장신 투수를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키가 큰 투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까요? 역대 3천 탈삼진 달성자는 가장 최근에 달성한 슈어저까지 19명입니다. 여기에 3,000K를 달성해 놓은 커쇼와 그레인키를 포함하면 21명이 되고 이들이 달성하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3,000K 투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3,000K 투수가 21명이라고 하면 가장 키가 큰 투수는 역시 208cm인 랜디 존슨, 두 번째로 큰 투수는 프로필이 6피트 7인치에서 6피트 6인치로 수정돼 198cm가 된 CC 사바시아입니다. 반면 가장 작은 투수는 5피트 11인치로 180cm인 페드로 마르티네스, 두 번째로 작은 투수는 6피트로 183cm인 그렉 매덕스입니다. 그렇다면 21명의 키를 평균으로 내면 어떨까요? 정말 놀랍게도 6피트 3인치, 190cm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류현진에 해당되는 190cm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집단이 많아지면 당연히 평균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역대 1만 명의 투수 중 21명 정도라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000K 달성자 중 6피트 3인치 투수는 맥스 슈어저, 존 스몰츠, 버트 블라일레븐, 6피트 4인치 투수는 로저 클레멘스, 스티브 칼튼, 게일로드 페리와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클레이튼 커쇼, 6피트 2인치 투수는 놀란 라이언과 역시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잭 그레인키로 이들이 평균적인 키의 메이저리그 투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가 커서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 중에는 양키스가 2007년 1라운드 30순위로 뽑은 앤드류 브렉먼이 있는데요. 2004년 23순위로 필 휴즈, 2006년 21순위로 이안 케네디, 41순위로 조바 체인벌린, 그리고 2008년 28순위로 게리코를 지명했다가 계약을 맺지 못하는 양키스는 2007년 1라운드 30순위로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 우한 브렉먼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총액이 1,3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6년 455만 달러의 보장 계약을 줍니다. 브렉먼은 키가 랜디 존슨과 같은 6피트 10인치 208cm였는데요. 양키스는 2학년 때 농구를 그만두고 3학년 때 투수에 집중하지만 팔꿈치 부상을 당한 브렉먼을 뽑아 곧바로 토미존 수술을 받게 합니다. 브렉먼은 돌아와서 최고 99마일을 던짐으로써 양키스 팬들을 열광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리며 성장하지 못했고 메이저리그 한 경기 출장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꼭 보고 싶었던 장신 투수 유망주는 따로 있는데요. 랜디 존슨의 팀인 시애틀 메리너스가 199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9순위로 뽑은 라이언 앤더슨이었습니다. 앤더슨은 208cm로 존슨과 키가 같았으며 심지어 좌완이었기 때문에 지명받은 순간부터 리틀 유닛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심지어 사이드암 딜리버리를 가지고 있었고 제구가 불안하지만 최대 100마일의 강속구와 슬라이더를 앞세워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모습까지 판박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고등학교 졸업반 때 9경기에 나서 154개 중 133개의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았고 9경기 중 3경기에서 노히트를 하는데요. 앤더슨의 또 다른 별명은 시애틀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랜디 존슨의 장신 에이스 계보를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앤더슨은 1999년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유망주 랭킹 7위에 오르게 됩니다. 1999년 BA 순위를 소개하면 1위는 세인트루이스 제이디 드루, 2위는 세인트루이스 릭 앵킬, 3위는 오클랜드 에릭 차베스, 4위는 애틀란타 브루스 첸, 5위는 애리조나 브래드 페니, 6위는 워싱턴 포수 마이클 바렛, 7위가 라이언 앤더슨이었고 12위가 로이 할러데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작동된 게 신기한 랜디 존슨의 투구폼은 라이언 앤더슨에게서는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2000년 스프링 캠프에서 어깨를 다친 앤더슨은 그의 트리플 A에서 부상이 재발했고 3번의 어깨 수술을 받음으로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년 동안 공을 아예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방출됩니다. 2005년 앤더슨은 미러키에 입단해 싱글 A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만 25세로 여전히 어린 나이였던 앤더슨은 그러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끝내 야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앤더슨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만약 앤더슨이 야구를 포기할 경우 시애틀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거였는데요.
이에 시애틀 구단은 야구 은퇴 후 요리사가 되기로 한 앤더슨의 요리학교 수업료 7만 6천 달러 중 3만 5천 달러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랜디 존슨이 은퇴한 후에도 크리스 세일, 메디슨 번가너, 조시 에이더 같은 위험한 투구폼을 가진 저한들이 메이저리그를 폭격했고 또 폭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랜디 존슨만큼 큰 좌완, 아니 랜디 존슨만큼 큰 키를 가지고 메이저리그를 폭격한 에이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사라지기 전까지 랜디 존슨 같은 투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